안녕하세요. 오늘도 공부하는 변호사 공변TV의 공변입니다.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장관, 정확히는 이제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국회를 보통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죠.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또 국회가 이렇게 재개정한 법률을 집행부인 정부가 온전하게 집행하는지를 감시하는 겁니다. 이제 그런데 이 국회가 봤을 때 집행부의 주요 구성원인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다. 자, 이럴 때는 이제 견제할 수단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견제 장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탄핵과 뭐 해임건입니다. 엄밀히 말하면 아주 극단적인 쫓아내는 걸 내용으로 하는 극단적인 견제 장치인 거죠. 그럼 이제 탄핵과 해임건의의 차이는 뭐냐? 이 탄핵은 그냥 탄핵을 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면 일단 그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.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 직무가 정지돼서 총리가 대행을 했죠. 하지만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할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해임 건의 자체가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. 다만 건의를 받고 말고는 대통령의 선택이 되는 거겠죠. 그리고 탄핵은 국회가 하지만 이 해임 건의는 국무위원을 제청한 총리도 할 수 있습니다. 어찌되었건 헌법상에는 이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으니까요. 총리 입장에선 저 친구 제가 제청하긴 했는데 잘못한 것 같고 같이 데리고 일 못하겠으니까 그냥 해임해 주세요라고 대통령한테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헌법 규정을 한번 보시면은 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. 뭐 제65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탄핵 소추 의결받은 자는 탄핵 심판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된다. 87조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예, 조문을 한번 봤습니다. 예, 그럼 이제 해임 건의와 탄핵의 사유와 결의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당연히 법적 효과를 바로 발생시키는 그 탄핵이 해임 건의보다는 사유가 까다롭습니다. 탄핵을 하려면 그 대상이 직무집행에 관해서 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야 하니까 그 단순히 무능한 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. 무능해도 법을 잘 지켰다면 탄핵을 뭐 국회에서 할 수 있어도 이제 탄핵 그 결정에서 탄핵 심판에서 그 탄핵이 인용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. 하지만 해임 건의는 뭐 별다른 사유가 없습니다. 그 아까 본 법조문에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법 위반 사항 같은 게 없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능하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되는 뭐 그 외교 참사인지 아닌지는 뭐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뭐 그런 걸 이유로 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임 건의는 건의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대통령은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지지만 탄핵은 그냥 자리에서 쫓아내는 거니까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그래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아주 크고 또 이제 국가 원수나 그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헌법상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. 대통령은 탄핵해서 쫓아내면 바로 또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반 뭐 총리나 다시 그냥 임명하면 되는 총리나 뭐 장관들과는 이 헌법적 중요성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리와 장관 등과는 달리 탄핵 소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. 그래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그 발의가 있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. 하지만 대통령의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탄핵과 해임 거리의 요건이 같고요. 그래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그 다음에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뭐 대통령을 제외한 그 총리나 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또는 탄핵은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것이겠죠. 예, 그런데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관은 탄핵이 아니고 해임 건의죠. 그 해임 건의하고 탄핵은 아까 봤지만 국회에서 그 의결하는 요건이 같습니다. 자, 그럼 왜 그 탄핵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데 그런 효과도 없는 그 해임 건의를 할까요?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 탄핵이든 해임 건의든 다 자기들이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일단 탄핵을 하게 되면 직무는 정지가 되지만 이제 그 탄핵이 정당했는지 그래서 이제 탄핵이 인용될지 아니면 그냥 기각될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. 그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보아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데
그 사유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게 그 자리에서 내보낼 정도로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소한 법률 위반 가지고 국회가 정부 구성원을 쫓아내게 되면 이제 삼권 분립 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좀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일단 탄핵은 결과 예측도 어렵고 나중에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제 탄핵을 한 국회 입장에서는 아니, 멀쩡한 장관 일 못하게 해서 정부 발목 잡았다 뭐 요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. 이제 그런데 이제 해임 건의는 그냥 해임 여부에 대한 공을 대통령한테 넘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입장에서는 해당 장관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대통령 당신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알아서 정리해라 뭐 요런 취지죠.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처럼 뭐 다른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의 그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공은 그대로 대통령한테 넘기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 해임건의 거부해도 되지만 거부할 경우에 이제 그만큼의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거죠. 어찌되었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기관이니까요. 그래서 이제 해임 건의가 또 이런 정치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회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하고 또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부처의 그런 뭐 예산이나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국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국회가 이미 해임을 건의한 장관이라면 국회에서 그 장관을 뭐 인정하지 않아서 투명인간 취급을 할 수 있고요. 또 해당 부처는 국회 협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죠. 그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관 개인으로서도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로부터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헌법적으로 굉장한 불명예가 됩니다. 뭐 옛날에 왕조 시대로 따지자면은 신하가 왕의 불신임을 받은 것이나 뭐 서양의 중세 시대로 따지면 뭐 거의 교회로부터 파문받은 것 같은 그 그런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 장관 개인으로서도 사실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됐는데 그 계속 일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. 네, 오늘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향후 진행되는 그 장관 해임 건의권을 이해하시는 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